파트 1. 군자의 언행, 말의 무게와 신중함.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평안한 밤을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루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따뜻한 말씀 속에서 깊은 휴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모든 긴장을 풀고 오직 이 말씀과 음악에만 집중하는 치유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온화하게 감싸줄 지혜의 첫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명언 1. 군자의 덕목. 군자는 말은 어눌해도 행동은 민첩하고자 합니다. 공자는 진정으로 덕을 갖춘 사람, 즉 군자의 기본 태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말이 많거나 청산유수처럼 유려한 것을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앞서면 그만큼 행동으로 따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말을 화려하게 잘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말한 것을 묵묵히 실천하고 결과로 보여주는 것이 군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서둘러 말로 표현하려 하지만 공자는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행동을 더 우선시할 것을 가르칩니다. 말이 행동보다 앞서는 순간 우리의 신뢰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말을 아끼고 그 시간에 스스로를 단련하며 실천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군자의 지혜입니다. 오늘부터는 섣부른 약속이나 과장된 표현 대신 신중하고 무게 있는 침묵과 행동으로 당신의 진실함을 증명해 보세요. 이 침묵은 당신의 내면이 단단히 수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명언 2. 신뢰의 기본. 사람이 신뢰가 없으면 설 수 없습니다. 공자는 신뢰를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둥으로 보았습니다. 신뢰가 없다는 것은 건물이 기초 없이 지어진 것과 같아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가 바퀴 없이 움직일 수 없듯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지위가 높아도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면 세상 어디에도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약속과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힘이 바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나오는 신뢰입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반드시 지키는 것, 거짓을 멀리하고 늘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 신뢰를 쌓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신뢰 자본을 얼마나 쌓았는지 돌아보세요. 당신의 말 한마디가 곧 당신 자신임을 기억하십시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당신의 자산입니다. 명언 3. 말의 실수와 신중함. 말 한마디로 군자의 지혜로움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이라 해도 경솔한 말 한마디는 그동안 쌓아온 모든 품격과 명예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말은 한번 입 밖으로 나오면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말을 할 때 신중함을 강조했습니다. 말을 내뱉기 전에 그 말이 진실한지, 필요한 말인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말인지 3번 이상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졌을 때나 필요할 때는 더욱 말을 아껴야 합니다. 감정적인 상태에서 나오는 말은 대부분 후회와 관계에 손상을 가져옵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을 아끼고 꼭 필요한 순간에만 정확하고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오늘부터는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오직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말만을 선택하여 당신의 삶을 채우십시오. 이 신중함이 당신의 지혜를 영원히 지켜줄 것입니다. 명언 4. 겸손의 자세.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곧 알미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며 자신을 포장하거나 약점을 숨기려 합니다. 그러나 공자는 겸손함과 정직함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라고 가르칩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배움의 문이 열립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솔직함은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며 더욱 깊은 신뢰를 형성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에 갇히기 쉬운데 공자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 학습의 자세를 일깨워줍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지혜를 받아들일 때 당신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명언 5. 허물 고치기. 허물이 있다면 고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공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려는 태도입니다. 허물을 덮거나 변명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성장을 막는 일입니다. 허물이 있다면 즉시 인정하고 고치려는 용기를 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힘은 바로 이 자기 반성과 개선의 노력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깨달은 작은 허물이라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허물을 고치려는 의지가 당신의 인격을 더욱 단단하고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이 겸손하고 용기 있는 자세가 당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믿음을 줄 것입니다. 군자는 말은 어눌해도 행동은 민첩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화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자는 언행일치를 군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말이 화려한 사람은 종종 그 말에 취해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거나 타인의 기대치를 필요 이상으로 높여 실망을 안겨주기 쉽습니다. 반면 말이 어눌하다는 것은 말을 내뱉기 전에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말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그 에너지를 오직 실천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흔히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지만 진정한 존경은 묵묵히 약속을 지키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일일수록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말을 아끼십시오. 일을 성취한 후 그 결과가 스스로 말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곧 덕이 있는 사람의 방식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마치 구멍 난 그릇에 물을 담는 것과 같아 당신의 힘과 에너지를 끊임없이 새어나가게 만듭니다. 반면 말을 아끼고 실천에 집중하는 것은 단단한 항아리에 귀한 물을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고요하고 단단해질수록 당신의 말 한마디는 더욱 큰 무게와 울림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이 너무 쉽게 내뱉은 말들이 없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들을 거두어 앞으로의 민첩한 행동으로 채워 넣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해보십시오. 당신의 삶은 말의 무게만큼 단단해질 것입니다. 파트 2. 관계의 기술,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배려. 이제 새로운 지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배려에 관한 공자의 가르침을 깊이 있게 나누며 우리의 인간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명언 6. 역지사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공자 사상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즉 용서와 배려의 정신을 가장 명쾌하게 담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황금률이기도 합니다. 내가 타인에게 받고 싶지 않은 대우,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행동, 듣기 싫은 말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역지사지의 자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을 헤아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기준과 관점에서만 상대를 판단하고 대하지만 진정한 관계의 지혜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것에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과 어려움을 내 일처럼 여기고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이 곧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하루 무심코 던진 말이나 행동이 혹시라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해 보십시오. 진정한 배려는 말과 행동을 통제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이것이 당신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관계를 존중과 사랑으로 채워나가십시오. 명언 7. 진정한 친구. 나보다 못한 사람을 친구로 사귀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종종 오해되곤 합니다. 여기서 못한 사람이란 재산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자가 경계한 것은 도덕적인 품성이나 학문에 대한 열의가 자신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친구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태도나 게으름, 혹은 부도덕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 나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친구를 사귈 때는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과 정신이 당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지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좋은 친구는 당신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당신이 올바른 길을 걷도록 격려해주는 스승과 같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주변을 채우고 있는 관계들을 돌아보세요. 당신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고결한 친구들이 곁에 있다면 그들에게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좋은 관계는 당신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듭니다. 명언 8. 칭찬의 지혜. 듣기 좋은 말과 아첨하는 얼굴빛에는 어진 마음이 적습니다. 공자는 진심 없는 과도한 칭찬이나 아첨을 경계했습니다. 듣기 좋은 말은 순간의 기쁨을 주지만 그 이면에는 상대를 이용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어진, 즉 이는 가식적인 미소나 달콤한 말로 포장되지 않습니다.
어진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대신 진솔한 마음과 변함없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만약 누군가를 칭찬해야 한다면 그 칭찬은 상대방의 구체적인 노력이나 행동 혹은 내면의 덕목에 초점을 맞춘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아첨은 관계를 피상적으로 만들고 진정한 소통을 방해합니다. 당신의 말은 늘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말할지라도 진심이 담긴 조언은 장기적으로 상대방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말을 통해 진정한 우정과 변치 않는 신뢰를 쌓아나가십시오. 명언 9. 관계의 완성.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을 얻지 못하면 멀리 있는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이 말씀은 가까운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시선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 애쓰면서도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는 소홀해지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세상 누구에게도 진정한 믿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동료는 당신의 가장 솔직한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얻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인격이 진정으로 성숙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노력 대신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성껏 돌보는 데 집중하십시오. 오늘 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그들의 믿음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명언 10. 배려의 마음.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하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며 서운해하거나 불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러나 공자는 그보다 내가 타인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라고 조언합니다. 타인의 인정에 목매는 것은 외부 환경에 당신의 행복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안하고 변동성이 큰 삶을 살게 만듭니다. 진정한 지혜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 자신이 먼저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에 있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은 당신의 시야를 넓히고 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오해와 갈등을 예방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당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구하기 전에 타인을 이해하는 넓고 깊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마십시오. 이 가르침은 소극적인 듯 보이지만 사실 모든 적극적인 윤리적 행위의 기반이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갈등과 불안은 대부분 이 원칙을 어기는 데서 비롯됩니다. 내가 싫은 대우를 남에게도 똑같이 하면서도 정작 나는 상대방에게 좋은 대우를 받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관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결국 파국을 맞게 됩니다. 진정한 인을 실천하는 것은 거창한 행위가 아니라 바로 이 서의 정신을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한 상황, 그들의 감정적 배경, 문화적 차이까지도 고려하여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어떤 기분이었을지를 깊이 헤아리는 공감적 사고를 훈련해야 합니다. 이 훈련은 당신의 마음을 넓게 하고 타인에 대한 비난이나 성급한 판단을 멈추게 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평화가 가득할 때 그 평화는 당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고 싶은 존중과 사랑이 있다면 당신이 먼저 그 존중과 사랑을 베푸십시오. 이것이 곧 공자가 말한 가장 완벽한 관계의 기술입니다. 파트 3. 마음의 수양, 평화를 위한 자기 성찰. 이제 마지막 지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챕터에서는 공자가 전하는 마음의 평화를 위한 자기 성찰에 관한 깊이 있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명언 11. 마음의 평정. 근심이 있으면 그 평화로운 생활을 즐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마치 아무리 화려한 궁궐에 살아도 마음이 감옥이라면 그 삶은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자는 평안한 마음이야말로 행복을 누리는 근본 조건임을 강조했습니다. 평안한 마음이 있어야만 비로소 일상의 작은 기쁨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풍경,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도 근심에 사로잡힌 마음에는 제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의 근심은 마치 먹구름처럼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삶의 빛을 차단합니다. 따라서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당신의 내면을 평화로 채우는 것이 진정한 삶의 즐거움이자 최고의 수양입니다. 근심의 짐을 내려놓는 연습을 매일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질 때 당신의 삶 전체가 비로소 평화롭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근심을 이 말씀 아래 잠시 멈추고 고요한 평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명언 12. 불평하지 않기. 남을 원망하지 않고 하늘을 탓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역경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쉽게 주변 사람이나 환경, 심지어 운명까지 탓하며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 합니다. 그러나 공자는 외부의 탓을 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가짐과 노력을 먼저 돌아보라고 가르칩니다. 주체적인 마음이란 모든 상황을 스스로 책임지려는 자세에서 나옵니다. 원망과 탓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내면에 힘을 집중하고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낼 때 우리는 비로소 상황을 극복할 힘을 얻게 됩니다. 모든 고난 속에는 반드시 성장의 기회와 배움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원망 대신 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는 이 겸허하고 용기 있는 자세가 바로 당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강력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은 하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책임지는 선택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세요. 명언 13. 중용의 지혜.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공자 철학의 핵심인 중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너무 모자란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과한 것 역시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일에 대한 열정에서도 심지어 감정 표현에서도 균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도한 욕심은 집착을 낳고 지나친 걱정은 불안을 키웁니다. 무엇이든 적당하고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길입니다. 중용은 단순히 중간을 지키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상황에 맞춰 가장 적절한 지점을 찾는 적극적인 지혜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과도하게 치우쳐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균형을 되찾으려 노력하십시오. 지나친 의욕이나 지나친 걱정 대신 평온하고 조화로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때 당신의 삶은 흔들림 없는 평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적절함을 찾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명언 14. 덕의 완성. 군자는 덕을 생각하고 소인은 땅 물질을 생각합니다. 공자는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에 따라 군자와 소인이 나뉜다고 보았습니다. 소인은 눈앞의 이익, 즉 돈이나 명예 같은 외부적인 것에만 집착하지만 군자는 내면의 덕을 쌓는 일에 집중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일시적이며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당신이 쌓은 덕은 영원히 당신의 품격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진정한 부는 당신의 통장 잔고가 아니라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고결한 인격에 있습니다. 물질을 쫓는 삶은 끝없는 갈증을 불러일으키지만 덕을 쌓는 삶은 내면의 만족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시간을 어디에 투자했는지 돌아보세요. 돈을 더 벌기 위한 노력만큼 혹은 그보다 더 많은 노력을 마음의 덕을 쌓는 데 투자하십시오. 당신이 쌓은 덕은 당신의 후손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명언 15. 자기 수양.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군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 때 혹은 부당하게 평가받을 때 좌절하거나 분노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타인의 인정보다 스스로의 수양에 집중하라고 가르칩니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의 평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만족에서 비롯됩니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자신의 길을 가는 담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는 사람만이 외부의 소란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력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알아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굳건한 인격 자체가 이미 가장 빛나는 증거입니다.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습니다. 중용의 지혜는 우리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평화를 줍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걱정은 당신의 삶을 마비시키는 지나침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미치지 못함과 같습니다. 둘 다 현재의 삶을 파괴합니다. 중용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하늘에 맡기는 평온함입니다. 이는 감정 표현에서도 중요합니다. 너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병이 되고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되 그것을 지혜롭게 표현하는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서 너무 집착하는 것은 지나침이며 너무 무관심한 것은 미치지 못함입니다. 진정한 친구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순간에 진심을 나누는 조화로운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적절함을 찾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중용의 길이야말로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평화를 당신에게 선사할 것입니다. 오늘 공자의 지혜가 여러분의 말과 관계에 따뜻한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명언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